안녕하세요. 영단기 조나단 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토플 라이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요 라이팅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요 두 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통합형 문제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면 여러분이 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요 이제 통합형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riting based on reading and listening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읽기 지문을 3분 동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반박하는 리스닝 지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지문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읽기 지문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이제 통합형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어 수는요 한 150에서 225단어 정도 이렇게 적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225단어는 넘어도 되고 150단어 미치면 그럼 아무래도 좀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건 20분 안에 작성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 이 리스닝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습을 할 때 리스닝 지문만 좀 잘 들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들리면 점수는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토플 라이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독립형 문제가 나옵니다. 독립형 문제는요 writing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요 좀 강조를 할게요. Writing based on experience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쓰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 동안 내가 300단어를 넘는 에세이를 하나를 쭉 작성을 하는 게 독립형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 토플 시험이라는 거는 영어 시험인데 마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서 되게 오버하면서 되게 지식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자, 물론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활용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experience, 개인의 경험을 적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담감을 좀 덜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잘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기서는요 이제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게 토플이라는 거, 영어 실력을 본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통합형 전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논리를 잡으면 모든 것이 빨리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 그리고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이제 읽기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읽기 지문에서 하나에 좀 몇 개 문장을요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읽기 지문을요 이제 3분 동안 읽게 되는데, 그냥 읽기 지문을 그냥 쭉 읽게 되는데, secondly, okay, the beautiful, 아름다운 color, 색깔, the bill, 풀이 can be used by the toucan, toucan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as a means of camouflage. 그래, 위장으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어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그냥 해석만 하게 되고 머릿속에는 내용을 안 집어넣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요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요 몇 번씩이나 읽어서 드디어 이해가 간다라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쭉 읽어요. 3분도 안 걸려, 한 30초면 다 읽어. 그리고 나 뭐가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통합형 문제라는 건 있잖아요. 읽기 지문이요 별로 안 중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듣기 지문에서 나오는 게 읽기 지문을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읽기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럼 듣기는 아예 안 들린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읽고 있는 문장,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문장이 왜 나왔느냐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내가 빨리 이해를 하고 리스닝 지문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냐? 언제나 읽기 지문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과 사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이 의견인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이 이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 즉 증거이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여기에 내용이 금방금방 해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통 첫 번째 문장은 의견이다라는 걸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들으면요, 보통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금 내가 첫 번째 문장이니까 의견일 가능성이 높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뭘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그럼 내용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은 위장으로서 이 불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뭘까? 지금 불의의 색깔이 resemble the vegetation.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서식지 주변에 있는 이 식물들과 유사하게 생긴 거구나. 이거는 지금 증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단어만 이렇게 번역하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는 의견이구나.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의견은 위장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구나. 증거는 색깔이 주변의 식물들이랑 되게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내용을 빨리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읽기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해석집을 펴놓고 한국어 해석만 이렇게 보시는 학생들인데,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라는 거죠. 뭐를 파악을 해줘야 실력이 는다? 의견인지 아니면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인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줘야 내가 내용을 빨리 정리하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은 노트 테이킹입니다. 자,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리스닝에서도 노트 테이킹, 스피킹에서도 노트 테이킹, 라이팅에서도 노트 테이킹. 그놈의 노트 테이킹.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트 테이킹을 하라고 하는데 나보고 뭐를 적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노트 테이킹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팅에서는요, 노트 테이킹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플 공부를 시작할 때, 라이팅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노트 테이킹을 하면 노트 테이킹 실력을 차차 내가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빨리빨리 뽑고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요, 여러분이 이제 노트 테이킹 전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통합형에서는 노트 테이킹은 세 가지만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리스닝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읽기 지문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뭐죠? 의견과 그 다음에 사실, 증거를 노트 테이킹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읽기 지문 할 때 뭐를 적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의견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를 이제 그 문장을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를 적는 게 노트 테이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위장을 위해서 사용한다. camouflage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camouflage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증거는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colors가 vegetation을 resemble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꿀팁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죠? camouflage로 밀을 사용을 한다. camouflage를 사용하는 이유는 밀의 컬러가 vegetation을 resemble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단어는 영어로 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단어 일일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번역해가면서 들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영어 단어는 그대로 들렸죠? 의미가 전달이 됐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실은 영어라는 거를요, 너무 신격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영어라는 건 그냥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two cans bill, camouflage,
그러니까 camouflage로 사용이 된다. 의미가 전달이 되면 거기로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즉 내가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단어는 영어로 해주고 어수는요. 그리고 이제 조사 같은 거, 은는이가 이런 것들을요. 우리나라 말로 해주잖아요. 훨씬 더 내용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내가 딱딱딱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의견과 증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왜 잡아줘야 되냐? 리스닝에서 나오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리스닝이 많이 걱정했는데 왜 리딩을 굳이 노트테이킹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의견은요,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반박하라고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위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스닝에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할 때 뭐를 적어야 될까 할 때 그냥 위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와 관련된 내용을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또 뭐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증거라는 거는요, 분명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반박을 못하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리스닝 지문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vegetation이나 colors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럼 나는 이걸 굳이 리스닝에서 노테이킹 할 필요가 없죠. 왜? 읽기 지문에서는 이거는 리스닝에서 어차피 인정을 할 거구나 하는 걸 미리 내가 숙지를 할 수가 있고 탐지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요 먼저 노테이킹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리스닝에서는 뭐를 잡아줘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틀렸을까? 라는 거와 관련된 내용을 잡아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Second, about the bill being used for camouflage. A couple of facts are inconsistent with this theory.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camouflage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camouflage를 적어. 왜 적냐? 낯이 있거든. 어디서 많이 봤거든. camouflage 단어 들린다.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신나게 적습니다. 쓸데없는 거를 적는 거죠. 그렇죠? 자, 왜? camouflage라는 거는 어차피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읽기 지문을 보면서 의견이라는 걸 판단하면서 이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for one thing, even if two cans could hide using their colors, 인정을 한 거죠. 또 테이킹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Two cans form small flocks or groups of up to 6 birds.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룹으로 살고 그리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flocks or groups라는 거 이게 디테일이구나. 이것만 내가 딱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furthermore we know that they also make loud noises처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지만 loud noises를 만들기 때문에 camouflage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리스닝에서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의견은 틀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무시하고 그리고 사실은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디테일 내가 식별하면서 적어주는 거를 습관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이제 통합형에 뭐를 적어야 될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략입니다. 통합형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리스닝 시험이 아니라 라이팅 시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립트 봤죠, 그렇죠? 저랑 같이 노트 테이킹도 간략하게 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트 테이킹이 될 겁니다. Camouflage, colors resemble vegetation. 그리고 이제 디테일 나온 거죠. Groups, loud noises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갖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Groups. 분명히 들렸는데 문장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이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리스닝만 들어. 분명히 들린 거예요. 들렸을 겁니다. 이걸 제가 실제로 지문을 틀었다 하면 그걸 적습니다. 거기서 끝나. 난 점수 잘 나오겠지. 천만에. 라이팅 시험이다. 내가 들은 거랑 진짜로 그 내용을 글로 쓰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랑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리스닝만 들어서 끝내면 절대 실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콩글리시를 이용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단어 일일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내용만 내가 빨리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글을 적을 수 있는 뭔가를 머릿속으로 만드는 습관을 길러야, 그리고 그런 기술을 여러분이 익혀주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투캔즈는 그룹으로 살고 라운드 노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캐머플라지를 위해 B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단어 갖고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연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 실력이고요, 한국어 실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언어 실력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천천히 연습을 해주면서, 애초부터 내가 토플 라이팅을 시작할 때 리스닝만 듣는 거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라이팅을 언제나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세 가지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형 문제는요, 읽기 지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읽기 지문을 깔끔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읽기 지문에서 뭐를 구분해라? 의견과 증거, 사실을 구분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해석이나 표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단어 들리잖아요. 엉뚱한 단어 들리면요, 엉뚱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논리의 흐름을 알아야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단어, 내가 꼭 필요한, 꼭 요약해줘야 되는 부분을 찝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논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맨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을 한국어로도 정리 못하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자, 이거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영작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영작을 해요? Alright, so the reading passage is talking about toucans. Obviously, of course, the bill's not being used as camouflage. So, what are the reasons I think the lecturer gives? Okay, I guess, okay, since they live in groups, obviously it's not camouflage.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룹? 그래, 그룹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말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로 정리를 안 하면, 그리고 영어가 되게 힘들어서 아마 토플 학원이나 막 토플 공부법 찾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다가 영어로 바로 하려고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어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독립형 전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독립형 전략, 세 가지 부분만 확실히 적으면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에세이를 적을 때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나 에세이를 혼자서 적었는데 첨삭 못 받으면 실력 안 느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어민이 첨삭을 한다 하든 아니면 여러분 강사나 아니면 첨삭 조교가 이게 첨삭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있잖아요, 실력을 들고 그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문법이나 그런 것 같지만요, 전체 내용이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점을 하면서요, 본인이 적을 때는 모릅니다. 내가 제대로 적었는지. 적은 다음에 하루 뒤에 본인이 직접 한번 첨삭을 해보세요. 문법은 첨삭, 여러분 보통 토플 공부 어떻게 두세 달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세 달 안에 문법 수정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냥 그거 갖고 이제 평생 가는 거야. 미국 가서 고쳐야 되는 거야. 할 시간도 없어. 복화회원에 정신 없어요. 그럼 뭐를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고치면서 실력을 향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내 입장을 말하고 설명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을 말합니다. 학생은 매일마다 숙제를 하면 안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유를 주는 거죠. 숙제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건 뭐냐? 내가 고등학생 때 매일 수학 문제 50개를 풀어야 했다. 힘들어서 매일 폭식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뭐죠? state과 explain에 대한 실질적인 나의 경험담을 준 거죠. 그렇죠? 자, writing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경험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면서 나는 내가 말한 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들어갈게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템플릿을 외워.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온 학생, 절대 이제 다른 강사나 이런 걸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이 왔어요. 선생님, 저 라이팅 시험 처음 봤을 때 20점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 강의 들어서 템플릿이
좋다라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제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들은 뭐 점수가 좀 올랐는데 저는 15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이런 학생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템플릿이요 있잖아요. 아무리 표현이 좋다 하더라도요, 내 입장이랑 일관되지 않은 글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무조건 베낀 거라고 간주해서 점수 거의 빵점에 가까운 거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템플릿을 진짜 제대로 외워서 차라리 어설프게 외우면 주장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붙이면서 뭐라도 나와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제대로 외운 학생들이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 제대로 외울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점수가 훅 떨어지죠. 왜? 일관되지 않은 글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이 일관되는 건 뭐냐? 지금 학생과 관련이 된 거고, 이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는 그러면 누구와 연관이 돼야 돼? 학생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되고 숙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유로는요, 이제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뒷받침해 주려면 여기 예시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 학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숙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보이면 표현 아무리 유치하다 하더라도요, 점수 나옵니다. 여러분, 조기 유학 간 학생들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5학년 막 되게 막 사춘기 막 이렇게 들어간 애들 토플 시험장에 보면 되게 안쓰럽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 만점 받고 나와요. 왜 만점을 받고 나요? 그 학생들이 되게 막 고급진 막 뭐 정보를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걔네들은 일관되게 적는 방법밖에 모르거든요. 표현 안 좋아. 문법 그냥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일관된 글을 적으면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템플릿 같은 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 제대로 적용했는지 몰라. 일관성을 보라는 거예요. 학생과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못 적용한 겁니다.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독립형 문제를 확실히 공략을 하고 정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단어는 단어 나름이다. 자, 여러분이 있어 보이는 단어 되게 좋아해. Mercurial. GRE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야. GRE level. Mercurial. 어떻게 보면 저도 Mercurial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손 막 이러잖아. 이런 게 이제 Mercurial. 아무튼 액티브하게 보인다. 아니면 되게 성격을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이제 Mercurial이라고 부릅니다. 있어 보이는 단어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solve 50 math questions. 그냥 50개 수학 문제를 푼다. 어떤 게 점수가 더 높게 나올까요? 이거 적잖아요. 질문이 학생들이 매일 숙제가 있어야 될 때 성격이 뭐 변한다와 관련된 거, 아니면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와 관련된 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단어 억지로 끼면요, 오프토픽 돼서 점수 훅 깎여. 이 단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적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있어 보이는 단어 적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점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 아무리 좋은 단어라도 연관성이 없으면 점수는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숙제랑 이거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물론 이유를 주면서 관련시킬 수가 있어서 적으면 점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50 math questions은 숙제와 관련된 조금 더 스페시픽한 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ETS 채점자가 찾거든요. 그걸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더 좋게 나오는 거니까, 언제나 내가 이렇게 포인트들을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냐,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넣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주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전략입니다. 브레인스토밍도 기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계세요. 내가 지금 에세이를 막 쓰려고 하고 있는데 에세이가 막 잘 안 써져. 그래서 나는 영어 표현이 약해서 못 쓰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한다. 그 핑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경험했던 학생들 보면 영어를 몰라서 못 쓰는 것 아예 뭐를 쓸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적어서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뭐를 적어야 될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쌤 저 영어가 안 돼갖고 그래서 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에세이를 보고 보여드리면서 저 죄송한데 그러면 한국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적었는지. 한 명 학생이 그러니까 이걸 왜 적었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내가 무슨 내용을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익혀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보통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 연예인들이 정치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을 생각하면서 그래 연예인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래 연예인 하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러면 연예인이 정치를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핑퐁 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내용을 이렇게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30분이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작한이라고 되게 벅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도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토플 스타일 브레인스토밍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스, 컨비니언스, 에피시언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가 안 좋은 정치가가 있으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연예인들은 그러면 정치가를 하면 안 된다. 말은 되잖아요, 그렇잖아. 컨비니언스도 연예인들이 정치가가 안 좋으면 너무 생활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정치가 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정치가가 제 일을 못하면 그러면 시간이나 돈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 연예인들은 결국 좋은 정치가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연예인들은 정치가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어? 입장이 바로 생각이 났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요 몇 가지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 놓으셔야 돼. 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걸 적을 수가 있다. 아니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요 선생님이 주신 템플릿 있잖아요. 그 템플릿을 그룹핑을 해놓고 그 템플릿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그래야 빨리빨리 생각을 나고 내가 배웠던 모든 표현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제 의견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쓰는 겁니다. 토플 시험에서는 있잖아요. 본인의 신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되냐 안 되냐만 내가 알려주면 점수는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막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막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아니면 정치가 중에서 연예인 출신 정치가 막 지원하신 분들 절대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적을 수 있는 거를 적용시키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해 주셔야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개 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State, Explain, Support. 그러니까 내가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 예시일까 아닐까. 본인이 직접 본인의 쓴 걸 보면서 이거 예시냐 아니냐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와 일관된 거를 적어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 일관성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유는 내가 이걸 줬고 설명하는 부분은 이거를 줬고 주장은 이것과 관련이 된 건데 내가 예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걸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100% 점수를 깎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라도 점수를 깎게 하는 부분이죠. 왜? 오프토픽이니까. 이 오프토픽이라는 게 전체가 벗어났다고 해서 오프토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 두 개, 이게 쓸데없는 문장에 들어가면 연관이 없는 문장에 들어가면요 그게 오프토픽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영어기 생각이 안 나서
보다 무얼 적을지 생각이 안 나서 못 적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즉 내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연습해 줘야 되는 거. 템플릿 같은 걸 외우셨으면요, 그러면 템플릿을 내가 문제에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이로써 이제 여러분 전략들을 쭉 맞추게 됐는데 여러분 꼭 원하는 점수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